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역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보다 많이 정확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목요일 2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들 든든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제가 방송 시작에 꼭 인사 때 이렇게 짧게 이제 코멘트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꼭 부자 마인드를 좀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자들은요, 일반 이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그러니까 부자 아닌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마인드 자체가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더라고요. 지금 같은 예를 들면 지금 같은 부동산 조정장이다, 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지켜보거나 이렇게 관망하는 상태로 접어드는 이런 시기에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건을 찾아다니는 또 그런 마인드로 뭐 아주 시장을 완전히 아주 온통 헤집어 놓을 정도로 좋은 물건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는 걸 제가 직접 겪고 또 안내해 드리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남들 다 하는 대로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다 보면은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능력이라든가 뭐 부동산에서는 특별한 재력을 갖추지 않는 한은 그렇게 남들 위에 비교 우위에 있는 부자가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요즘 저는 다시 한번 좀 깨닫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들도 부자 마인드를 좀 많이 기르셔갖고요. 즉 남과는 조금 다르게 남들 관망할 때 나는 좀 한 발 더 움직이는 그런 좀 부지런한 자세를 확립시키신다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부자 소리 들으면서 사실 수 있는 날 멀지 않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자 마인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급변하고 있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일수록 투자 계획 조금 더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02-2638-3973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처분하고 갈아타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네, 어떤 네네. 아파트 보유하고 계신가요? 지금 루원시티에 있는 센트럴타운 아파트 보유하고 있어요. 네,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나요, 시청자님? 루원시티 네? 아파트가 어디에 있나요? 인천이요. 네, 인천 인천에 서구요. 있다고 하셨고 이걸 보유하고 네네. 계시는데 매도 후에 어디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네네. 보신 곳이 있으신가요? 네, 서울에 이제 신내동이 중앙하이츠랑 34평이고요. 네. 그리고 그 독산동 쪽에 광명이에요. 하안주공 아파트 24평이요. 네, 이 신내동의 중앙 하이츠 아파트 34평 보셨고 또 네. 광명에 있는 하안주공 아파트 보셨다고 하셨어요. 네, 네네. 어디가 더 미래 가치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지금 루원시티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네네. 구매했던 가격보다 뭐 더 상승이 없어서 네. 지금 양도세는 지금 뭐 처분을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갈아타는 게 맞는지. 네. 아니면 네, 걱정이 나중에 많으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맞아요. 일단은 한번 보시죠. 네. 일단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곳이 거주 아파트가 지금 루원시티예요. 네네.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 서구잖아요. 네.
인천 서구에 위치를 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인천 서구에 적정한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비율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아파트 가격들이 뭐 크게 뛰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싹 가격 자체가 물가 상승 비율에 따라서 그냥 우상향 꾸준히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정 공급량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적정 공급량 자체가 지금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요. 3,000세대가 좀 안 돼요. 네네. 그러니까 해마다 2,800에서 2,900세대 정도가 인천 서구에는 꾸준히 해마다 공급이 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가격 자체가 수요 공급이 평탄화를 이루면서 쭉 알맞게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4년 동안 인천 서구에는요. 7배. 적정 공급량의 7배니까 약 2만 세대 가까이가 공급이 되는 거고요. 22년도에. 네. 23년도에는 5배 정도. 한 15,000세대가 조금 이제 안 되는데 5배 정도의 공급량이 또 예정이 돼 있어요. 네. 24년에는 1.2배. 25년에는 1.5배. 어마무지한 공급량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얘네들이 다 물량이 쏟아지고 나면 얘네들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또 한 5, 6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2030년까지 금액 자체가 상승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쉽지가 않죠. 특히나 이렇게 올해 내년에 걸쳐서 7배, 5배의 이게 물량이 2만 세대, 15,000세대 가까이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물건들이 주로 어디냐면 저쪽 위에 검단 신도시 있죠. 네, 맞아요. 검단과 여기 우리 루원시티 있죠. 네네. 이 인근에 다 포진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타격도 입을 수 있는 직접 피해 지역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공급량이 많이 하게 된다고 하면 제 아무리 7호선이 연장이 되고 뭐 한다고 해도 일단 전세 시장이 버티질 못해요. 물량 자체가 많이 쏟아져 나올 거니까. 그러면 전세 금액이 버텨주지 못하고 이제 물량 초과로 인해서 전세 금액이 무너지게 되면 매매가는 한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자리가 서울 메인 지역이 아닌 이상은.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걱정하고 계시는, 염려하고 계시는 갈아타기를 할까요 말까요라고 하면 저는 100% 갈아타기 찬성. 아, 고민하지 마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어떤 아파트를 보고 있을까요? 그 신내동의 중앙하이츠랑요. 그 광명동의 하안주공. 아, 신내동. 네. 중랑구에 있는 신내동. 네, 신내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중앙하이츠 뭐 여기 포털 사이트 지도에도 그냥 딱 나와 있네요. 네. 중화초등학교, 신내초등학교 여기 옆에 붙어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가격대가 여기는 맞는 단일 걸 평형대로 찾아보니까. 여기는 30평형대 단일 평형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30평형대인가 봐요. 그러면 네네네. 4평은 아니더라도. 아, 네. 이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랑 이제 아까 비교한 게 저 하안주공. 네, 제가 지역은 상관없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우리 중랑구가 먼저 여기 중앙 하이츠를 먼저 볼게요. 네. 이 보시면 서울에 이렇게 외곽 지역에 중랑구는 이렇게 톡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꼬리처럼. 그래서 서울을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여기 이제 강 북쪽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한강 위쪽을. 네. 그러면 저기 도봉구, 노원구부터 이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여기 중랑구는 꼬리처럼 이렇게 똑 튀어나와 갖고 있는 거거든요. 즉 한수 이북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경계선에 위치해 있는 게 중랑구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주변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일자리가 많이 포진돼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관심 좀 바뀌었었죠. 그러니까 저평가됐다라고 하는데 저평가라는 건 얘네의 가치가 이만큼인데 사람들의 시선이 편협된 시선으로 해서 제 가치를 못 보고 가치를 떨어뜨리게 본다라는 걸 이제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중랑구는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뭐 혹자들은 아. 저평가라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저평가가 아니라 아. 그냥 제 가격 받고 있던 거야. 싼 지역이었어요. 아.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네. 서울의 아파트 가격 뭐 사대문 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외곽 지역까지 엄청나게 가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서울 전 지역이 오르니까 이제 조금 젊은 층들, 이제 내 집 마련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벌어놓은 것도 없는데 나는 서울에서 쫓겨날 판이고 집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뭐 서울에 내 집 없이 쫓겨나겠다. 이래서 위기 의식을 느끼게 되는 바람에 흔히 말하는 뭐 영끌,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내 집 마련한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대표적인 게 최근에 이제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이런 쪽에도 많이 사신 거예요. 특히나 중랑구는 가장 늦게 가장 늦게 매수 세력이 많이 몰렸던 곳이죠. 왜냐하면 개발 제한, 고도 제한, 개발 제한 여러 가지가 묶여 있거든요. 아. 그렇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 한계점이 존재를 했었고 했는데 이제 이쪽에 교통 호재가 좀 생기는 거죠. GTX라든가 네. 면목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좀 시간이 걸릴 것들이고 면목선 같은 경우는 뭐 2030년 돼야 개통을 이제 할 거고요. 네네. 그리고 주변에 워낙 낙후돼 있고 저층 주거지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상봉동이니 망우동이니 이런 쪽 면목동 일부 신내동 뭐 신내동이라든가 양원동 쪽은 그래도 양원역 위아래는 아파트들이 있고 또 신내역은 요 위쪽으로 아파트들이 온통 아파트 촌을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신내 주공들 쭉 보면 네네.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시청자님 보고 계시는 중앙 하이츠 쪽은 저층 주거 지역과 아파트들이 그냥 혼재해 있는 지역이에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30평대 내 집 마련하기에는 가격 금액적으로는 부담이 없는 가격인데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에 봤을 때 네. 추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하한 주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클까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얘네 자체로만 볼 게 아니라 네. 얘네 자체로 평가하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지금 시청자님 비슷한 가격대로 본 게 하한 주공을 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한 주공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5년 뒤, 10년 뒤에 어디가 더 가격이 많이 오를 건지를. 지금 현재 시청자님 판단하기에 부동산 가격을 다시 한번 좀 들썩인다고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인도할 가장 큰 호재들이 뭐 같으세요? 재개발? 그렇죠. 바로 어제 발표됐죠. 네. 정비 사업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일단 우선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연히 정비 사업 위주로 얘네들이 가장 크게 이제 부동산, 가장 빨리 또 큰 폭으로 부동산 시장을 좀 다시 한번 또 우상향을 만들 어떤 그런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중앙하이츠 같은 경우는 아직 재건축에 대한 기대하기 뭐 사업성을 떠나서 일단은 30년 안에도 도착을 못했고 뭐 재건축하고는 아직 거리가 먼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로 봤을 때 이슈가 정비 사업이라고 한다면 재건축 뭐 이슈라든가 재개발 이슈라든가 뭔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바로 내 앞에 바로 또 짧은 시간 안에 교통에 획기적인 호재가 있다든가. 근데 그런 거는 뭐 있다고 해도 하한주공의 어떻게 보면은 상승 여력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중앙하이츠가 나쁘다는 소리보다는 비교 우위에 하한주공이 있다라는 소린 거죠. 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일단 첫 번째 질문, 지금 시점에서 루원시티 갈아타는 게 좋을까요? 네, 찬성. 하한주공 두 번째 질문, 하한주공과 중앙하이츠, 중랑구에 있는 중앙하이츠 둘 중에 어느 쪽을 갈까요? 저는 하한주공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드리는 거고, 그럼 하한주공에서 뭘 할까요? 그게 또 고민이 되시겠죠? 그건 고민 안 되세요? 저는 주차 대수를 좀 보는데, 네. 뭐,
12단지는 이미 너무 비싸고 네. 단지를 좀 봤었거든요. 일단 근데 하한주공은요. 제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뭐 방송에서 쓰는 말은 아닌데 아무튼 이 하한주공이라는 걸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보면 하한주공에서 몇 단지라는 건 아, 몇 단지라는 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이제 부수적인 문제야. 즉 이거를 결정하는 건 내가 가진 경제력으로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수중에 쥐고 있는 돈에 맞춰서 단지는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12단지는 엄청 가격이 올라가고 13단지는 엄청 뭐 얘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지금 벌어져 있는 가격, 예를 들어서 12단지가 뭐 10억이다. 13단지가 뭐 8억이다. 그럼 얘네들은 지금 2억 차이의 갭이 있다. 네. 그냥 이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네. 단지 얘네들이 이제 20억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 뭐 한 16억에서 18억 되겠죠. 근데 16억은 아니고 18억 정도. 이 가격 그냥 유지하게 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러니까 지금 내 돈에 맞춰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굳이 아. 이제 좀 따지다가 보면 좀 팁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여기 3단지하고 6단지 사이에는 이제 우체국 사거리라고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지하철이 예정은 돼 있어요. 네. 우리 하한주공의 가장 아킬레스건이 지하철 철도 교통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좀 예정은 돼 있고 그리고 또 여기 8단지라든가 여기 있는 12단지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대지 지분이 14평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한단지 네네. 전체 이 아파트들 중에서 8단지하고 12단지가 또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일 크거든요. 나중에 추가 분담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하한주공은 지금 총 하한주공이 13단지까지 있는데요. 일단 네. 13단지는 임대동이라서 임대단지라서 제외한다라고 하면 1단지부터 12단지까지는 지금 예비안전진단 다 통과했거든요. 네. 그래서 다 같이 잘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요 위에 철산주공 있잖아요. 네. 이 철산주공이 재건축이 아주 호황리에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면서 속도도 괜찮았으면서 마무리 단계에 지금 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다음 순서는 순환적으로 하한주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네. 요 시기에 어제죠. 8.17 대책이라고 해서 네. 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죠. 네네. 그렇다고 보면 일기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하한주공 이런 걸로 대변되는 재건축 호재에 있는 아파트들은 당연히 다시 한번 가격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제 아무리 금리 인상 뭐 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한시적이잖아요.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1년이고 2년이고 있다가 멈춰지겠죠. 네네네. 부동산 가격은 1, 2년이 아니라 20년까지 계속 뭐 꾸준히 우상향을 할 거니까. 아, 그래서 매수 시기까지 제가 정해드리는 거예요. 매수 시기는 저는 갈아타는 시기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괜히 이것저것 재고 그러지 마시고. 아,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심리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혹시 네네. 이 하한주공이 아니더라면 혹시 추천해줄 곳이 또 있으신가요? 지금 중앙하이츠 금액이라든가 30평대 금액이라든가 하한주공을 보신 금액을 보니까 7, 8억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이 금액으로 다른 것들 가는 것보다 제가 지금 하한주공을 지금 보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도 하한주공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부동산 호재를 볼 게 정비 사업인데 재건축인데 네. 비교적 적은 돈 들여서 획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경기도 행정구역상은 경기도 광명이지만 네네. 서울 서남부권의 거의 신도시예요. 신도시. 아, 아주 새 아파트로 고급 주거타운으로 변모할 거거든요. 그리고 아, 중앙하이츠 있는 쪽하고는 달리 얘네들은 바로 앞에 일자리도 있잖아요. 뭐 가산 디지털 단지니 구로 디지털 그렇죠. 단지니 네. 또 여의도까지 여기 뭐 신안산선 바로 좀 나가면 있는데 여의도까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일자리를 대표적인 일자리를 바로 또 아우르는 그런 배후 주거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축으로 이제 바뀐다고 하면 그 가격 자체가 상당히 많은 큰 폭으로 좀 오를 것 같아요. 오히려 금천구라든가 이런 웬만한 아파트들보다 하한주공 쪽이 경기도지만 이 광명 쪽의 아파트가 거의 서울 서남부권을 장악할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지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어차피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보면 아, 괜히 이것저것 재시다가 호기 놓치지 마시고 뭐 더 떨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떨어지더라도 떨어질 계제가 있는 아파트와 그 떨어지는 걸 금방 만회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존재하고 구별이 네. 되는데 네네. 하안주공은 그 장점이 더 많은 아파트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 아, 이렇게 정비 사업이 각광받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 제 말 한번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렇게 갈아타기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둘러보신 지역 중에서 하안주공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 상승 여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한번 살펴보시고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1638-3973번 문자가 편하시면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6825번 쓰시는 시청자분의 사연입니다. 청량리동 한신아파트와 또 상암 월드컵 2단지 아파트 20평대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주 고민하고 계시는데 청량리와 상암 이 두 지역 중에서 어디로 이주를 해봐야 할까요? 네, 보시면 잠깐 지도를 좀 한번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 한강 위쪽에 있는 거고요. 하나는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한신아파트, 청량역하고 회기역 사이에 있는 이제 한신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상암단지가 되는 건데 이 두 개를 이렇게 지도를 놓고 비교를 하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청량리하고 회기역 사이에 있는 한신아파트하고 상암단지에 있는 월드컵 아파트, 상암 월드컵 2단지. 이 두 개 아파트를 지금 이제 비교하는 건데, 자, 우리가 부동산은요, 항상 그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이제 보시면 가장 상위에 있는 계획은 이제 국토종합계획이 되겠죠. 국토종합계획이라고 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개발 계획이 되겠고요. 그 두 번째로 이제 받쳐주게 되는 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뭐 2030 뭐 경기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일반 우리가 이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 좋아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땐 기본계획을 좀 탐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2030 지금은 이제 2040까지 나오게 했지만 이렇게 기본 계획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항상 이 공간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도시의 공간 구조가 어떻게 꾸려질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시면 크게 이제 기준 자체를 그 3도심, 뭐 7부도심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연계가 돼서 나오는데 자 물론 도심과 이렇게 여의도 영등포 지역, 그다음에 강남 지역이 있겠죠. 이렇게 3대 도심인데 얘네들이 이제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폭이 되면서 또 일자리가 기존에도 잘 갖춰져 있게 되면서 도심의 구심점의 역할을 하겠죠. 그 뒤에 이제 서브 도시들이 생기는 건데 딱 비교하기 좋게 지금 상암 수색 쪽하고 청량리 쪽이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청량리 쪽에는요. 일단 교통 호재가 되는 거예요. 교통의 호재로서 그러니까 교통, 상업, 문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도시를 직접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도시를 크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드는 그 계획을 세워놓은 거고요. 상암 수색 같은 경우에는 가용 토지를 활용한 즉 서울 대도시 이 북부 권역의 그러니까 지역의 광역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직접 하겠다. 즉 때려박겠다는 소리거든요. 일자리를 엄청 많이 또 한다라는 소리예요. 기존에 이쪽에 보면 이제 방송 관련이라든가 미디어 관련이라든가 여러 일자리들이 있고 또 유통이라든가 랜드마크라든가 전체적인 일자리들이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자,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그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게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일자리가 되는 거죠. 일자리. 두 번째가 교통. 세 번째가 학군. 네 번째가 상업. 다섯 번째가 자연환경.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요. 강남 보면 정확할 겁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집값 비싼 곳이 강남이라고 하는데 강남에 볼까요? 일자리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죠. 교통 강남은 블럭별로 지하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블럭 단위에서 여기 엄청 발전이 돼 있고요. 학군 8학군으로 대표가 되죠.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학원가가 또 바로 떠오르게 됩니다. 학군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상업 강남만큼 좋은 상업시설 환경 인프라 잘 갖추어지는 데 없고요. 자연적인 게 자연 환경이 조금 딸리죠.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이 나머지들이 갖추어져 있는 게 우리 자연 환경보다 이 얘네들의 약점을 커버하고도 훨씬 남을 정도로 월등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높게 형성이 돼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맞춰 넣으시면 될 거거든요. 상암하고 청량리 일자리가 어디가 나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상암 쪽에는 일자리를 많이 하고 청량리 쪽에는 교통, 상업, 문화 중심으로 하겠다. 자, 일자리는 상암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 당연히 청량리 쪽이 당연히 우세하게 되는 거죠. 학군, 상암 쪽이 아무래도 위에 시설이 없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주거 지역이었기 때문에 상암 쪽이 좀 낫다고 판단이 되는 거고요. 상업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비슷하다고 보여지는데 추후에는 청량리가 좀 낫지 않겠느냐라고 좀 볼 수도 있겠죠. 자연환경 뭐 월드컵 공원으로 대표되면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게 다 공원인데 상암이 더 비교 우위에 있고요. 그러면 총 5가지의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봤을 때 상암이 하나, 둘, 세 개 정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그러면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상암 월드컵을 할까? 거주 목적으로 봤을 때 청량리에 있는 한신 아파트를 할까? 저는 상암이 향후에 더 좀 주택 가격을 상승하는 데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니까 제 이야기 잘 참고하셔서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둘러보신 두 지역 중에서 상암 지역이 조금 더 주택가격 상승력이 있다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말씀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그 안산시 월피동 네, 그 연립주택에 거주 중이거든요. 소유는 네. 부모님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근처에 조만간 하나 더 폴에 고전 2차 청약이 시작되는데 네. 이거 뭐 청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넣어서 되면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옮기는 게 맞는지 여쭤보려고요. 네, 한화폴의 고잔 2차 아파트 청약 지금 되신다면 이쪽으로 가봐야 하는지 향후 전망 먼저 궁금하신 것 같고요. 거주하시고 계신 연립주택 어딘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피동 부원빌라예요. 네, 주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부원빌라요? 알겠습니다. 네, 안산시에 있는 부원빌라 여기 매도해봐도 괜찮을지 매도 타이밍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지금 근무 중이세요? 아니요. 근무 중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통화하시는 것 같아갖고 제가 다 조심스럽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은 안산에 이제 내가 다세대 주택을 하나, 연립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그 고잔 연립 8구역 그 재건축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하나 더 폴에. 네, 하나 더 폴에면 여기 해성공원이 있고 요 자리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새로 생길 성포역인가요? 여기 신안산선. 네, 맞아요. 여기 좌측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고잔 연립 8구역짜리였어요. 네네. 고잔 연립 8구역 재건축한 이제 한화 포레나가 되겠고요. 네. 한화 포레나. 그리고 이 옆에도 9구역이잖아요, 여기가. 네. 여기도 이제 고잔 연립 9구역이 되는데 얘네들도 뭐 지금 이주철거 착공을 하고 있으니까 네. 얘네들도 이제 조만간 새 아파트인데 얘네들도 한화건설에서 하게 됐죠. 네. 그렇다고 보면 자, 우리가 지금
아주 빠르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중앙역 있는데 힐스테이트 중앙 아파트라든가 안산 센트럴 푸르지오라든가 네. 그다음에 저쪽 초지역 쪽에 또 아파트 단지들 쭉 있잖아요. 네. 얘네들 가격이 지금 안산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요는 간단합니다. 보면 왜 얘네들이 대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일단 교통에 대한 호재가 있는 거잖아요. 네. 더해서 신축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요 두 가지가 안산이 오래 그러니까 꾸려진 지가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재건축 대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굉장히 목말라 있었고 당연히 서울 접근성 이 신안산선이라는 걸로 훨씬 더 개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는 대장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 이제 중앙역이라든가 초지역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이 네. 그걸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자, 성포역 새로 이제 신안산선이 생길 텐데 이 주변에 보면 신축 아파트들 없잖아요, 그죠? 네, 없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없습니다. 대부분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네, 네. 이쪽에 보면 이제 여기 뭐 월피동 이쪽 위쪽은 이제 월피동이라고 하고 아래쪽은 이제 성포동, 뭐 성포 주공들 쭉 이제 있는데 네. 이 위쪽은 아예 지금 보통 이제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요. 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구역 지정 예정일을 고시를 해요. 네. 그래서 그 예정일에 구역 지정을 이제 최초 구역 지정을 하는데 요 사이에 이제 뭐 현지 조사라든가 뭐 안전 현지 조사라든가 안전 진단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위쪽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여기 한화 포레나를 빼고 제외한 나머지 성포역 주변으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은 하나도 없어요. 기본 계획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 움직임이. 네. 가장 여기에서 빠른 건 요 아래 보시면 성포 예술인 아파트 있죠. 네. 그리고 성포 주공 4단지, 10단지가 있거든요. 네. 얘네들만 지금 기본 계획 수립한 이후에 현지 조사 지금 단계에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아예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고잔동 쪽에 보면 그 주공 있잖아요. 7, 8, 9단지. 네. 얘네들 당연히 기본 계획 수립이 된 상태고 현지 조사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 6단지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고 여기 아래 5단지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시행인가 뭐 하여튼 5단지, 6단지가 또 빨리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포동 이쪽에 보면은 여기에는 아파트보다는 이 고잔 연립 주택 재건축 그다음에 고잔 주공 재건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빨리 진행이 될 텐데 네.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고잔동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신축 아파트들로 변화가 빨리 일어날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성포역에 가까이 있는 게 우리 포레나잖아요. 네, 그죠. 가장 신축 아파트이면서 그러면서 이쪽에 구구역까지 같이 하게 되면은 한화 타운이라는 거대한 타운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바로 성포역 역세권에. 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물론 상권은 조금 딸릴지언정 이 아래쪽에 있는 중앙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 초지역 인근의 신축 아파트들에 비해서 우리 아파트는 더 새 거니까 크게 딸릴 게 없는 거예요. 요는 뭐냐면 그래서 저는 얘를 청약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지금 뭐 청약홈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셔서 가점 한번 자기 점수 한번 계산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한 50점대는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50점대요. 네. 제가 그 특별 공급 그 대상자긴 해가지고. 아, 대상자세요? 네. 그것도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매도하고 네. 대상이라고 하시면 특공으로 해갖고 한번 넣어 보시고 네. 왜냐하면 안 돼도 다시 그 빌라를 다시 연립주택을 매수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매도를 네. 하고 청약에 대한 한번 찬스를 내가 누리고 되면 좋고 네. 안 돼서 다시 컴백을 하더라도 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고. 그냥 다시 그 돈 주고 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게임비로서 이렇게 뭐 거래 비용, 부동산 뭐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게임비로 지불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청약에 한번 넣어볼 수 있다면 특공 대상이니까 그거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청약이 된다면 매수해보는 거 괜찮다고 의견 드렸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02-2638-3970번, 3973번 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는 누구나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문자 상담 살펴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1472번 스치는 시청자분의 사연인데요. 답심리동 청계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향후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매수인지 매도인지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향후 전망 살펴주시겠습니다. 답심리 쪽에 청계 한신, 오늘 한신 아파트를 많이 물어보시네요. 여기 한신 휴플러스 아파트 같은데. 자, 여기 보시면 신답초등학교, 수인중학교 있고요. 아래쪽에 신답역하고 여기 보시면 답심역이 이렇게 위치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청계 한신 휴플러스가 되겠는데 신축급의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면 신답초등학교, 숭인중학교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품구 있죠. 청계천. 자, 자연환경 좋습니다. 공원 품구 있죠. 거기에 2호선하고 5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뭐 더블 역세권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에 이렇게 보시면 신축급의 이제 브랜드 아파트가 되는데 옆에 힐스테이트하고 같이 거대한 단지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이쪽에 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농 답심리 뉴타운이 되겠는데 이쪽이 뉴타운 되기 전에는 굉장히 주거 위해 시설들이 많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주택 가격 자체가 높이 형성이 되지를 못했었는데 뉴타운 하면서 전체적으로 뒤바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청량리 앞서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이 청량리 역이 굉장히 광폭적인 개발을 이제 하면서 인근 자체가 교통, 상업, 문화 중심지로 탈바꿈을 할 거죠. 그러면 과거에보다는 주택 어떻게 보면은 위해 요소들은 없어지고 그것들이 대신 주택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양분으로 작용을 할 정해 외부 효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 이쪽 지역의 가격 가치 자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제 전망이 궁금하시다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하면 충분히 더 거주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를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도심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연계가 되는 왕십리 이쪽으로 연계가 되는 강남 쪽까지 아우를 수 있는 주거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이제 청량리가 계속해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굉장히 주변이 다 좋은 환경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꾸준히 그냥 거주하신다면 더 배심 있게 더 편안하게 거주하시는 거고요. 매수 고민하신다고 하면 뭐 내 집 마련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 집 마련은 꼭 하셔야 된다고. 그 시기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가 됐든지 내 집 마련은 꼭 하시기를 바라니까 이거는 뭐 매수 찬성, 보유 찬성 이런 의견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매수 고민이시라면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계속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네. 고민 있으신가요? 저희 아들 고민 사항인데요. 네, 아들이 지금 재개발 아파트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이제 대체주택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대체주택을 어느 방향으로 좀 하면 좋을지 전문가님한테 의뢰 좀 하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자녀분 재테크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네.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2억 이상일 것 같아요. 2억 최소. 네, 최소 네. 2억 이상. 네, 네. 혹시 둘러보신 지역이 있으신가요? 직장이 강남 쪽이라서 네. 네, 일단은 투자도 생각하고 거주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투자와 거주 동시에 생각을 하고 계시고 강남 쪽에 네. 괜찮은 투자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는 되게 젊게 들리는데 아드님이 벌써 막 그렇게
장성한 아드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안 젊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좋은 생각만을 하시고 사셨나 봐요. 목소리가 굉장히 아이고, 굉장히 감사합니다. 어리고 아니 제가 최근에 듣던 목소리 중에서 굉장히 좀 좋게 들리거든요. 아, 그래요? 어리게 들린다는 소리죠.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일단은 좀 뭐 해설수로 한번 말씀드려봤고 이제 긴장하시는 것 네. 같아서 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자, 이쪽에 제가 앞에 안내를 잠깐 들었을 때는 여기 수진 쪽에 가지고 계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수진 1구역에 이제 그러면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얘네들이 이번에 시공사 선정이 또 유찰됐잖아요. 네, 맞아요. 네, 8월 달에 8월 1일 날 아주 네. 전 잘 됐으면 하고 바랬었는데 일단 유찰이 되긴 됐지만 뭐 어찌 됐든 옆에 네. 그 신흥 1구역하고 같이 하면 네, 얘네들은 뭐 거의 만 세대잖아요. 만 세대. 네, 네, 1만 세대가 역세권의 분당선, 8호선 뭐 이렇게 다그 더블 역세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니까 네, 저는 이 성남이 지금 이제 신축들을 앞세워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이 수진하고 신흥 1구역이 같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당연히 대장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다른 대학은 달리 또 거의 평지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축하드리는 내용이 되겠는데 요는 지금 이제 수진 1구역의 진행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조합의 목표는 그래요. 내년 한 중반기 후반기 접어들 내년 이맘때쯤에 사업 시행인가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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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로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후년이 이제 2024년도요. 2024년도 또 하반기쯤에서 이제 관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대체 주택을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네, 네, 대체 주택이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네, 네, 지금은 대체 주택은 지금 아니에요. 그냥 2주택 내가 사는 것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네,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집 네. 마련한 데서 실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직장이 이제 강남권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굳이 강남 아니고 이제 강남 주변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출퇴근 어, 가능한 곳. 좋아요. 좋은데 네. 지금 갖고 계시는 돈이 지금 2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예, 2억으로 이렇게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대체주택 그 구비 여건을 한 시기가 왔다라고 하면 사업시행 인가 이제 이유가 됐다라고 하면 당연히 네. 대체주택 구입을 하실 텐데 네, 자, 그러면 내가 집을 하나 더 마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네, 얘네는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수진도 그 규제 지역이고 네, 새로 마련할 그럼 서울이 되겠죠. 뭐 서울 아니면 딴 데 보시는 건 아닐 거고 강남 직장이니까. 그럼 얘네들도 규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에 네.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2억 가지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네, 2억 가지고 어디서 뭘 사? 그렇죠? 예, 갭 투자를 네, 하든가 해야 되는데 요는 대체 주택 하려면 내가 실거주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네. 갭 투자도 안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거면 네, 대체 그 사업 시행 인가에서 어쨌든 살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2억에서 뭐 2, 3억으로 뭐 살 수 있는 것들 보면 뭐 신용 대출을 받는다고 해도 보면 예, 여기 테헤란로 있죠? 네, 여기에는 선릉역, 뭐 역삼역, 삼성역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강남역부터 그 삼성역까지 이어지는. 네, 여기에 메인 말고 이면 도로에 가시면 예, 한 블럭 뒤, 두 블럭 뒤 정도 가시면 자녀분 강남 출퇴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오피스텔 있어요. 오피스텔. 아, 얘네들은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니까 그 우리 시청자님 나이 또래들, 그러니까 자녀들 장성하고 내가 이제 정년 퇴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내가 매월 받던 월에 그러니까 수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수익률 괜찮은 이제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이런 강남 지역에 임대 수요가 항상 풍부하게 넘치는 이런 것들을 매물로 굉장히 사들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억, 3억 가지고 여기에 있는 오피스텔 어차피 실거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주거용 오피스텔을 해서 주거하실 거니까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업 시행인가 대체 주택에 대한 그 효과도 뭐 내가 들어간 돈이 뭐 2억, 3억이라고는 하지만 뭐 이쪽에 뭐 특히나 강남권의 공급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임대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네. 다만 1억이라도 예. 사업 시행 인가 기간, 그러니까 대체 주택을 내가 거주하는 기간 동안에 뭐 최소한 1억 정도에 대한 차익은 얻을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 비과세 되는 거잖아. 한 푼도 안 내는 거잖아, 세금. 네. 그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아, 가장 단순한 그런 아. 대답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청자님 그 자녀분 입장에선 이거 말고는 네. 투자를 해야 돼, 투자. 근데 투자하면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다 깨져 버리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네. 뭐 고민할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대체 주택에 대한 비과세하면서 내가 강남에 거주할 거면 그냥 이것뿐이 없는 거야. 2, 3억으로 살 수 있는 거 사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게 제일 나을까? 그거면 테헤란로 이면도로에 있는 오피스텔이 가장 낫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뭐 안 나오지. 그 실거주해야 되니까 갭 투자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 너무 저거 하지 선생님, 마시고 이거를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 거예요? 여기 입주, 요 수진 1구 네. 여기 아파트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이제 2년 내에 입주를 해야 돼요. 네. 그 팔면 돼. 그리고 그때 입주하고 나서 그때 2년 안에 팔아야 팔면 되는 된다고요.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내가 하나 그래서 대체주택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게 아, 사업 시행 인가 이후부터 여기 내가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요 기간까지가 네.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최소 5년에서 길게는 한 뭐 8년, 뭐 10년 걸리는 것들도 있어요. 예. 이 순간의 차익을 보는 거야. 세금 하나도 안 내고 비과세로. 아, 그렇구나. 그래서 굉장히 많이들 이제 이용을 하는데 요는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적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뭐 5억 정도만 돼도 예. 5억 정도만 돼도 지금 뭐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재개발 뭐 재건축 아주 활성화가 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대체주택 기간 동안에 재개발 지역 하나 5억가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답심리라든가 아니면 뭐 자양동이라든가 합정동이라든가 망원동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번 들어가면 아, 중간에 구역 지정이 돼버리네. 예. 그러면 뭐 더블 아니라 더블 위로도 가격이 올라갈 텐데 아, 세금 안 내잖아. 그죠? 네. 이 기간에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증여를 좀 해주시든가 그런 방법이 또 있으니까 일단은 뭐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청자님 자녀분이 처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돈을 좀 증여를 해서 좀 더 불려주시든가 아니면 자녀분이 뭐 신용 대출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각종 방법을 해서 돈을 늘려서 재개발지에 내가 실거주하는 방법 하나.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있는 돈에 지금 뭐 금리도 올리는데 뭐 대출 받느냐 상관없다. 오피스텔 뭐 2, 3억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서 뭐 크게 욕심 부리지 말고 차익 얻어서 세금 아끼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건 1:1 대면 상담 신청을 하시고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고민되신다면 다시 연락 주셔서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상담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셨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보시면 지금 오늘도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물론 유료 상담입니다. 대면 상담을 신청을 하시면 투자처, 그다음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떤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관리 방안, 그다음에 어떤 절세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서 제 얼굴 꼭 좀 보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02-2638-3973번 전화 주시면 참여 방법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 마무리도 편안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